나토가 무너졌다. 다니엘의 네 짐승, 오늘의 네 진영일까? 요즘 세계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와 군사, 경제의 흐름이 몰락의 방향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패권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지금, 성경 속 예언이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나토는 무너졌다. 균열의 서막. 2024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회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하나의 목표로 결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연합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들려온 한 문장은 나토가 무너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나토와 거리를 두자 나토가 난리 났습니다. 현재 나토는 창립 당시 12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통해 경제는 거덜나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거대한 동맹이 워싱턴의 지원 없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지원 740억 유로, 나머지 유럽 31개국의 총합 1020억 유로, 이 수치를 보면 나토가 얼마나 미국 중심의 연합체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어떤 예언 뉴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진영의 전쟁 시나리오. 444 프로페시 뉴스에는 최근 수십 개의 전쟁 메시지가 올라왔다가 갑자기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 등장한 네 진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중국, 새로운 나토 사령부,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이 나토와 미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중국이 붉은 용으로 부상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로 성취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네 개의 진영이 충돌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등장할까? 많은 학자들은 적 그리스도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등장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세를 보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일 수 있습니다. 경제력, 제조력, 그리고 디지털 통제 시스템까지. 오늘날 중국은 강력한 기술 발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은 과연 성경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고대인가 현재인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금신상 환상이 나옵니다. 이는 지나간 역사에서 제국들의 순차적 등장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등장하는 네 짐승의 환상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주어졌으며 앞에 금신상 예언과는 또 다른 동시대적 계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서로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네 짐승이 과거 제국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함께 등장할 네 개의 강대국 또는 진영이라면 오늘날의 정세와 연결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네 짐승과 네 진영 상징 해석. 사자 플러스 독수리 날개는 미국.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날개가 뽑혔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며 사자는 왕권 또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변화하는 모습은 강력했던 미국이 인본적 세속적 가치로 변질되며 약화되는 과정이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국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것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곰 러시아.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새 갈빗대가 있었더라.
곰은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입에 새 갈빗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표범 플러스 날개 4개, 머리 4개는 나토.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4, 머리 4. 표범은 민첩하고 다채로운 동물로 다국적 연합체인 나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등의 날개 4과 머리 4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핵심 강국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쇠의 짐승 플러스 열불 중국. 매우 강하고 쇠이빨로 먹고 부서뜨리며 열불이 있었더라. 이 짐승은 앞선 새 짐승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강대국입니다. 철과 같은 무자비한 통치력, 열불을 거느린 권력 중심, 그리고 그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묘사는 중국의 부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의 연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다니엘서의 짐승들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더라.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이 통합 짐승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총합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중국의 상징과 겹치며 종말의 통치 체제에 중국이 깊이 관여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예언은 현실에 대한 예민한 분별과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가 4개의 진영을 중심으로 패권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4 짐승과 이 진영들이 겹쳐지는 듯한 이 시대의 흐름은 그저 우연일까요? 종말론에서 4 짐승 중 어떤 것도 좋은 짐승은 없습니다. 넷째 짐승이 미국일지 중국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표적을 읽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포식자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